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제 수업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본 사이트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배송 대행지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세 번째, 한국 카드로는 결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로 괜찮은 사이트들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 내가 상품 소싱을 정말로 하기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면은 상품 소싱을 일본 거에서 갖고 올 수 있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돌림병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죠. 작년 7, 8월 달에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일본만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업을 접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비즈니스 관련된 이야기만 하니까 좀 정치적인 문제는 다 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사실 조금 폐쇄적인 나라다 보니까 아마존과 라쿠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카드 결제가 다 돼요. 우리나라 카드 결제가. 그런데 그 외는 거의 다 되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구매 대행의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결제가 되지 않는 사이트도 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좀 판서를 좀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사이트, 우리나라 카드로 결제가 되는 곳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 JP, 그쵸? 그냥 아마존.jp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라쿠텐이 이제 결제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우리가 아마존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 승인 문자가 이렇게 와요. 아마존 jp. 뭐에서 얼마 긁혔다고. 그래서 아마존이 전부 다 결제를 관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라쿠텐 같은 경우는 라쿠텐이라는 거래처명으로 오지 않고요.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상점으로 결제가 돼서 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건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라쿠텐에서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먼저 선정산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먼저 결제 금액을 받아서 라쿠텐한테 뭐 돈을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는 입점해 있는 회사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초보 사업자가 이제 입점했을 때 이 두 군데만 해도 과연 될까? 네,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여기와 여기만 집중적으로 등록을 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존 JP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마존 프라임을 회원을 가입을 하셔서 배송 수단을 좀 빠르게 갖게 되면은 아마도 꽤 나은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프라임 상품이에요. 프라임 상품이면은 이거를 월요일 오전에 결제를 하잖아요. 도쿄에 배대지가 있을 경우에 아침에 결제를 하면은 점심에 도착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면 점심에 입고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출고가 돼요. 그러면 인천 공항에 당일날 물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일날 국내 택배사에 인계가 되면은 이길날 고객이 수취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일본의 아마존 JP로 했을 경우 굉장히 배송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하고 다르게 일본은 엔간에선 전부 다 에어의 수단으로 통해서 우리가 상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싹셀러 1만 개 업로드 할 수 있고 그리고 쿠팡 뭐 무제한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수동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수동으로 업로드할 경우 좋은 카테고리를 몇 개 설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일본 쪽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건강기능 식품 쪽 굉장히 좋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어떤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돼서 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어트 식품. 그런데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서 금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나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건강 기능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될 경우 광고조차도 하면은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디테일한 강점이 좀 있거든요. 소형 가전. 건강기능식품 좀 뭐가 좋을까요? 이것도 좀 많이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어트 식품 중에서는 뭐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오지루 요거 괜찮은 거 많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새싹 보리 새싹이고, 소형 가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혹시 전동 조각도라고 아십니까? 료비라는 네, 이런 브랜드도 있고 생각보다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꽤 많은 상품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의류도 괜찮고요. 기능성 의류도 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기능성 신발 같은 걸 한번 볼게요. 건축 현장에서 쓰는 안전화나 이런 부분 있죠. 좀 디테일한 거. 그런 쪽은 일본이 정말로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본 쪽은 사실 배송 대행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본에도 두 군데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인천공항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나리타 국제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하네다 공항이 있어요. 여기는 수출 통관이 좀 빡세요. 빡세. 여기는 김포공항 느낌이에요. 조금 널널해요. 국제공항 역할을 약 30년 전에 하다가 지금은 국내선만 하는데, 김포공항도 일본 가잖아요. 하네다 공항도 한국을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로 수출 통관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성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있거나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통관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네다 공항으로 하게 되면은 잘 됩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출항을 하는 우리 배송 대행지를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은, 전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좋아해요. 엘덱스 굉장히 좋고요. 뭐 조그만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운꿈사로 아이들을 가입을 하시면은 요율을 좀 좋게 주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OGS 언더바 본인이 쓰고 싶은 아이디 그리고 언더바 OM, 이걸로 가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꼭 여기 쓰라는 건 아니에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초보자들이 시행착오를 좀 줄이려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알려드리게 되면은 참고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의 또 다른 이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0월 1일부터 작년 10월 1일부터 부가세가 8%에서 10%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현지 배송 업체와 이야기가 잘 된 상태라고 한다면 부가세도 쉐어할 수 있어요. 부가세를 쉐어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보통은 10%인데 부가세를 쉐어하게 되면은 5.5 대 4.5로 가져가는데, 5.5는 보통은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4.5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대행 업체가 가져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해주는 유튜버는 진짜 없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게 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도 배송대행지 업체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겠죠. 왜냐면은 물건을 거의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 이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사실 좀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아마존 JP하고 라쿠텐은 그래도 한국카드가 결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한국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사이트를 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본 법인이 있는 회사와 함께 조인해서 하게 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목, 혹은 제가 나중에 사업 설명을 할 때 한번 오시면은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일본에서 로컬되어 있는 나이키나 일본에서 로컬되어 있는 아디다스, 이런 상품들이 되게 디자인이 예쁘고 그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일본 리바이스도 아시죠? 네. 약간 로컬화 되어 있는 상품들이 인기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도 지금도 디자인이 노멀하진 않고 되게 특이하고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하시는 고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살 때는 주로 정말로 결제가 안 되는 사이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결제가 안 되는 가장 유명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 야후 쇼핑. 여기는 결제가 아예 안 돼요. 근데 여기가 일본에서 가장 트래픽이 높은 쇼핑몰이에요. 아마존 아니에요. 라쿠텐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조조타운이라고 있어요. 한국 카드가 결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패션 쪽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야후 쇼핑은 사실 여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뇌피셜인데 여기보다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하고 여기만 조금 물건을 업로드, 수동으로 업로드해서 상품을 올리게 된다면 비록 내가 결제는 안 되지만 그런 수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이제 뭐 일본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말고도 꽤 많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찾고 있었는데 사실 유니클로 아시죠?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배송비를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여기서 쇼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피규어 같은 경우도 대원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IP를 제외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매 대행 특성상 사실 남의 물건을 올렸다가 결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보내주는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구매 대행은 사실 그런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 머릿속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정말 괜찮은 데거든요.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ABC 마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정말 특이한 신발도 많아요. 예. 근데 단점이 뭘까요? 예. 결제가 안 돼. 예. 결제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결제가 되는 카드가 있고 그리고 그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이용을 해서 부가세를 쉐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법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카드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틀어진 이후로 일본 법인을 단독으로 한국 사람이 낸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이거는 오피셜이에요. 왜냐면은 수출입 법인이에요. 수출입 법인.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다가 내는 경우. 그리고 일본에서 살았는데 한국인이 내는 경우는 제외하고. 왜냐면은 생각보다 내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저는 가지고 있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수동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업로드하는데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잘 팔고 있는 사람들 베스트 상품을 여러분들이 쭉 모아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들만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문제는 분명히 사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또 이건 또 비즈니스적인 얘기니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제가 뭐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의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체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국가별 구매 대행 방법 중 1번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